한 조선족의 폭로라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테니 간략하게 요약하고 나서 이 글이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최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을 적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선족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부대가 한국의 모든 포털과 모든 커뮤니티에 녹아들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가만 놔두어도 분열되는 한국인들에게 기름을 부으며 더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기 표기는 조작하기 매우 쉬우며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한전의 중국 기업 입찰 허용, 부산의 중국제철소, 전라도의 중국 알루미늄 공장, 중국 건설업체가 짓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산 전기차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산업 및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영종도와 송도의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중국으로 마스크 4억 녀기 밀반출, 중국발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 사태에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인 입국 허용, 모두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친중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얼마나 사실성 있는 글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포털과 커뮤니티의 언론 통제 및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투입된 조선족들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한 유저가 조선족을 검거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이트의 URL을 변조하여 다른 사이트인 척 들어가도록 유인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검열을 통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사이트를 방문한 자국민들을 색출해내고, 색출당한 중국인은 끌려갈 수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인체의심 비전에 전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트랩에 걸린 조선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현지이라는 분이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리어 대댓글에 링크가 하나 달리고 몇 명의 유저가 합심하여 들어가 보라고 낚자. 결국 해당 유저는 그 링크를 클릭해 보는데요, 낚였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분통을 터뜨리고 조선족 검거에 성공한 유저들은 막타를 치죠. 그러자 현지이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계속 보도록 하죠. 다른 유튜브 영상의 댓글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무님을 자처하며 응원 페이지라고 올린 URL이고, 이 트랩에 걸린 중국인이냐는 말입니다. 조선족이 그렇게 많이 침투했다는 여쪽 카페의 댓글입니다. 한 맘카페입니다. 중국 동포들에게만 무료 마스크를 준다는 글에 달린 URL, 이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초록창 지식인입니다. 조선족 게이트에 관해 묻는 글이 올라왔는데 뜬금없는 비공개 답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신천지들 여론 조작에 속지 마시고 문 대통령 지지해주세요. 일본한테 나라 먹히고 싶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답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중 일부는 조선족 검거용 URL이었습니다. 반공산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답변 작성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관계인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기억해주세요. 이유는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들은 아주 약간의 사례들만 보여드린 겁니다. 모든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때 응원 청원이 박빙인 청와대 게시판은 어떨까요? 온전히 한국인들만의 대결일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 보니 청와대 검색량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가 삐쭉삐쭉한 걸 보니 특정 시간에 맞춰 한 번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하이, 광둥, 베이징 저장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트래픽 검색 사이트인 시밀러웹을 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 접속자 수가 70%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어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유입된 수는 285.5%, 평소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원 청원자 숫자가 왜 급증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죠. 심지어 응원 청원글을 분석해본 한 네티즌은 해당 글을 조선족이 썼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띄어쓰기가 한국인들이 평소 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인 점, 아까 기억해달라고 한 띄어쓰기 생각나시나요? 무관계인입니다. 응원 띄고 합니다. 신천지 띄고 라는 희한한 띄어쓰기죠. 응원글에는 이런 띄어쓰기가 수도 없이 보입니다. 보통 조선족들이 이렇게 띄어쓴다네요. 그리고 각 부처을 한국인이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조사 을르를 잘못 쓴 점,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조선족들만의 줄바꿈 습관 등을 보건대 조선족이 썼을 거라는 의심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털과 커뮤니티에 침투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죠? 다음으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지난 2018년 이라크에서 한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득표수와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기사입니다.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를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했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이라크 정부는 결국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진행했고, 수개표를 한 결과 전자개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데요. 무려 실제 결과와 50%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선거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죠.
2018년 말에는 문재인 씨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있던 조혜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강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임명 강행한 전대미문의 사례로 꼽히고 있죠. 자기 사람을 그 누구의 동의도 없이 선관위에 꽂은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뜻 같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치러집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죠. 이 선거의 결과가 국산 전자개표기를 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은 한전 등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관한 내용이었죠. 관련 기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모두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여기까지 한 조선족이 쓴 글의 내용을 토대로 글의 신빙성을 제고해보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100% 정확한가를 따져보면 분명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정말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 1000만 댓글 부대와 유학생들을 이용해 한국을 적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